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JVC의 FW1만 FW10,000입니다. 네, 모델 넘버가 지금 10,000까지 갔다는 건 앞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JVC 이어폰을 사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JVC 이어폰 써봤어? 저는 사실 카오디오 쪽 좀 써봤어요. JVC는 약간 카오디오에서 네. 좀 유명한 업체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JVC 이어폰은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고 네. 구입해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한 뭐 구매 계기가 있으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FW10,000이 1DD의 끝판왕이다. 이런 평가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1DD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최신 이어폰들은 이제 BA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BA를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멀티 드라이버를 조그만데 이제 우겨 넣으면서 이렇게 생긴 좀 그런 현상인 것 같고,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원래 저희가 친숙한 그런 느낌의 소리에 가깝지 않은가. 네. 그리고 그런 궁금증도 좀 있지 않아요? 사실 고가 이어폰으로 갈수록 막 우리는 뭐 이번에 드라이버를 몇 개를 꽂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고가인데 네. 1DD야. 무슨 배짱일까? 고가의 1DD.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어폰에서는 이제 드라이버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드라이버가 소리를 내는데 좀 범위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가의 이어폰일수록 여러 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그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여러 개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개의 드라이버들이 공진이라든가 좀 불필요한 소리들 혹은 이제 크로스오버 영역에서의 그런 혼탁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왕창 꼽는다는 게 꼭 이제 장점만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1DD 끝판왕, 1DD 무슨 3대장 해가지고 1DD의 초고가 제품들이 네네.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FW10,000만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DD의 또 3대장 하면 3대장은 모두 3대장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3대장을 다 입수했습니다. 이미 다. 네. 그래서 FW10,000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FW10,000을 오늘 들어볼 건데, FW10,000은 특징이 있습니다. JVC 제품 중에 이제 좋은 평가를 듣는 제품들이 우드라고 딱 써있네요. 야, 이거 그러면 뭐 하우징이나 이런 쪽에 우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열어봅시다. 네. 짜잔. 좀 심심하지? 심심하긴 한데 약간 포스가 있어요. 어떤 포스? 뭔가 이 가죽에서 풍겨오는 냄새 같은 거? 우드, 가죽, 고급 제품일수록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겠죠. 저건 진짜 크다. 뭐? 제일 큰 사이즈 팁.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네요. 팁을 좀 이제 넉넉한 사이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가격 대비 내용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데요? 가격은 네. 얼마일까요? 나중에.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회장님 없는 데서. 회장님 지금 방금 표정 안 좋으셨던 것 같아. JVC는 뭐 카오디오도 유명하지만 가정용 스피커 같은 거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JVC랑 빅터랑 이제 같은 계열사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일본 음반 같은 거 많이 들을 때 그런 데서 많이 보던 브랜드죠. 그렇죠, 그렇죠. 막상 JVC 기기를 산 적이 있는가 하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뭐 구입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다들 알고 뭐 이게 끝판왕이다. 그러니까요. 뭐 매니아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JVC가 제가 카오디오 썼을 때는 꽤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긴 했거든요. JVC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의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준수한 퀄리티의 제품을 내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또 그런 제품은 또 없어. 저는 이렇게 이어폰에 빠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헤드폰파 아니면 또 기기파잖아요. 그렇죠. 기기를 좋아하고 헤드폰을 좋아하고 이런 쪽이었었는데, 그러면서도 JVC 제품이 업계에서 뭐 1등 먹었다 이런 제품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1DD 끝판왕이라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자, 열면 야, 유닛은 되게 영롱하게 예쁘게 생겼지. 딱 보면 고가 티가 확 납니다. 이 만져도 되는 그런 거죠? 아니, 손대지 마세요. 제가 꽂아드릴게요. 와, 케이블 봐. 제가 새거 기분 내려고 도로 넣어놨어요, 사실은. 들어보시고. 기본 케이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다른 케이블로 쓰면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리뷰 기준은 기본 케이블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드 하우징이 매끈매끈 번짝번짝, 그리고 모양이 살짝 좀 뚱뚱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우드 하우징의 그런 뭔가 울림이나 이런 거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기껏 우드 하우징이라고 만들었는데 조그맣게 만들면 뭐 우드 넣은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드
사운드를 좀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옛날 파이프 담배 막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제가 원디디 끝판왕들 이렇게 사보니까 다 멋져요. 네. 당연히 이제 고가품인데 멋지지. 그리고 왠지 3대장을 다 사셨는데 JVC를 제일 먼저 리뷰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그동안 헤드폰 리뷰들에서는 우드 제품들은 우드 제품만의 그런 특색들이 약간씩은 가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듣는 제품들은 플라스틱이거나 아니면 금속성 재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우드 재질의 헤드폰들은 확실히 조금 나무의 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어폰에서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 발매되지 않는 최신 테스트 중인 기기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진짜 아름답네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티저를. 자, 제가 오늘 고른 테스트곡은 켈라니의 Everybody Business라는 곡입니다. 네네. 이게 조금 우리가 울림을 체험하기 좀 좋은 곡이 아닐까 해서 곡이 막 울려요. 야, 제가 이게 항상 저도 처음 듣는 기분을 방송에서 촬영하고 싶어서 테스트곡을 테스트 제품으로 듣고 오질 않아요. 네. 근데 이 테스트곡은 FW만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테스트곡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원래 평소에 듣던 곡인데도 한참 지금 넋이 나가서 되게 오래 들었어요. 기대됩니다. 이습 엔지니어를 위해서 일부러 큰 팁도 껴놨습니다. 네. 어쩐지 귀에 잘 맞더라고요. 와. 뭔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영롱하군요. 우드다. 이 곡 자체가 엔지니어가 무슨 리버브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리버브 대체 뭘 썼을까? 펑. 펑. 야, 이 노래를 만약에 조그만한 무슨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나 핸드폰 이런 걸로 듣잖아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곡이야. 맞아. 원래 이 곡의 가치를 들으려면 헤드폰이나 이런 좀 공간감을 충분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이어폰으로 들어주셔야 이 곡의 가치가 제대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펑 하고 이렇게 퍼지는데 갑자기 진짜 마음이 공허해져. 되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게 깜깜한 밤중에 호숫가에 돌 던지는 것 같이 공간감이 되게 독특해. 보통 우리가 넓은 공간감을 느낄 때에는 보통 이렇게 시원하고 열린 듯한 되게 네네. 끝없이 열린 듯한 그런 오픈형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간감을 넓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 FW만의 공간감은 되게 넓긴 넓어. 근데 어딘가 그 끝이 있어. 약간 실내 낚시터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리버브의 색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진한 느낌들. 그런 것까지도 표현력이 너무 좋네요. 울림을 되게 길게 끝까지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은 제가 이제 원DD 고가형들 제품들을 최근에 이제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 고가형의 DD 제품들이 굉장히 그런 그 리버브 테일이나 이런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FW만에서 느껴지는 이 리버브 테일은 진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뭐 고가 제품들, 고가 이니어들에서 장점이라고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던 것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음의 디테일이나 되게 그런 섬세한 면, 그러니까 고가로 갈수록 되게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되게 막 하이파이해지고 막 이런 기분에 되게 집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FW만은 정말 듣자마자 와, 이 공간은 뭐지? 그게 먼저 떠올라요. 되게 뭔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홀에 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에브바리 비즈니스 이 곡 자체가 좀 리버브를 많이 활용한 곡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면모가 부각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이게 뭐 막 스트링 소리나 이런 그런 현악기 그런 소리를 너무 잘 표현해준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런 걸 기대를 하죠. 이 에브라이 비즈니스 곡에서의 어쿠스틱 기타, 네네. 그것도 되게 표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튕기는 그런 어쿠스틱 기타의 그런 바디의 울림 느낌이나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현이 잘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곡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스트링이 있는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제가 직접 녹음하고 믹스까지 했던 거라서 박해리라는 뮤지션의 곡이고 넌 넓고 깊은 물. 보컬이 없고 스트링이랑 아일랜드 휘슬, 아이리쉬 휘슬로
이루어진 곡이에요. 앨범명이 바라던 바다네요. 바라던 바다라길래 원하던 바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저게 앨범이 되게 독특해요. 뭐냐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제 모아서 LP로 재활용해보자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LP는 실패했어요. LP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걸로 비트 주시죠. 근데 이 곡은 스트링이 전혀 부각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이 곡을 들은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곡만 따지고 들었을 때는 스트링에 막 질감이 부각될 정도로 스트링이 확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얘는 이제 스트링이 배경으로 깔리고 네네. 결국은 활약은 이제 휘슬이 다 하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뒤에 나오는 피아노 사운드를 들으니까 네. 조금 더 이게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에서 느껴지는 그 넓은 중음역대 표현이 뭐랄까 좀 감칠맛 나게 그 느낌이 되게 전달이 되게 잘 됐어요. 네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 곡에서의 스트링 밸런스가 넓게 퍼지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으로서의 그런 공간감 역할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이어폰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걸 편성을 들었을 때 되게 넓은 공간감의 느낌, 그런 그 현악 편성의 그 대편성의 느낌이 되게 좋게 들릴 거는 같아. 근데 지금 약간 저는 약점도 조금 들리는 게 아이리시 휘슬이 딱 치고 나올 때 휘슬의 그 주된 그 주파수 영역인 3, 4kHz 네네. 그쯤이 독보적으로 앞으로 톡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요건 좀 독특한 점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간을 넓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영역을 좀 뒤로 뺍니다. 살짝 빼고 살짝 네. 낮춰서 뒤로 빼요. 그래야지 양쪽의 사이드가 좀 더 넓게 들리는 그런 네네. 성향이 생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약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네네. 공간이 충분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빼질 않았어. 네네. 그래서 휘슬이 되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정가운데에 있는 사운드는 굉장히 내 면전으로 확 튀어나오는 느낌과 뒤에 배경이 되는 악기들은 뒤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런 네네. 느낌이 동시에 들면서 그래서 압도적으로 되게 넓은 공간감이 확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앞뒤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에브리바디 그 곡에서도 이제 느껴졌던 건데 그 여자 보컬이 바로 앞 면전에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공간감이 좋다라고 하면 막상 공간감이 좋다고 한 제품들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실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간감이 좋다더니 이게 공간감이 좋은 게 아니고 멀리 이렇게 퍼뜨리기만 한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FW만은 거리를 밀지 않고 공간감이 넓은 거야. 엄청 이제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가까울 놈은 되게 가깝고 멀 놈은 확실히 멀게 해가지고 지금 이 넌 넓고 깊은 물 네네. 네 맞습니다. 거꾸로 말했어. 넌 깊고 넓은 물. 맞대. 작업한 사람이 맞대. 넌 깊고 넓은 물. 이 곡에서는 되게 좀 재밌게 느꼈던 게 휘슬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패닝이 살짝 왔다 갔다 하네. 네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네, 사실 휘슬이 2대 3대 정도가 오버더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 멜로디가 있고 부 멜로디가 있고 해서 이게 살짝 왔다 갔다 하게 패닝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곡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네. 뭐냐면 배경이 되는 피아노나 스트링은 뒤에 넓게 이렇게 펼쳐졌어. 근데 휘슬이 내 코앞에서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분? 근데 이게 진짜 이 이어폰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실제로 그 패닝 작업을 할 때 휘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그 센터에서 10%? 그래? 네. 10% 왔다 갔다 한 거야? 10%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오. 왜냐면 이게 보컬이 없고 휘슬이 보컬이잖아요. 근데 그쵸. 보통은 이제 보컬이 이제 가운데 오잖아요. 가운데 있어야지. 휘슬이 너무 옆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10% 정도 내에서 주 멜로디와 부 멜로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맴돌잖아요, 진짜. 정말 휘슬이 내 앞에 와가지고 예. 야, 내 왼쪽 귀, 오른쪽 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도 그렇고 클래시컬한 악기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랜드 피아노 되게 큰 사이즈의 그랜드 피아노로 녹음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링도 한 10인조 정도가 4번 정도 오버더빙을 해서 40인조인 효과를 낸 거여가지고 바디나 그런 미들 영역대가 실제로 리얼 녹음을 하면 그 끝까지 깊이 있게 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길이가 끝까지 가는 그 느낌이 끝까지 가요. 이 좋네. 이어폰은. 예. 그래서 오히려 배경들이 넓게 퍼진 것들은 넓게 가고 가까이 있을 것들은 되게 가까이 오고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곡을 이 FW만이 아니고 저렴한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한 휘슬이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한다 이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그럴 수도 들었어요. 있죠. 네. 평상시에 이게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거든. 뭐 공간에 대한 표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세하게 백그라운드를 쓸 때도 제가 피아노를 살짝 스트링 앞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게 되게 정확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피아노가 스트링 앞에 있다. 이게 너무 잘 느껴졌어. 그것도 되게 미세하게 앞으로 당겨놨는데 저 너무 정확하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일종의 이제 공간 모니터링으로 굉장히 활용하기에도 좋은 그런 이어폰이 아닐까. 뭐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제가 믹스한 거보다 훨씬 잘한 것처럼 들리네요.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나 내가 정확한 모니터링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감이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어서 실제보다 사실은 이게 피아노랑 스트링이 그렇게까지 떨어뜨려서 믹스를 하거나 녹음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분리가 너무 잘 되게 들려버려서 이거는 너무 좋아서 문제인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파트들까지도 너무 분리가 잘 돼서 들리더라고요. 지금 아마 제가 이게 스트링이 배경이 되게 먼데? 라고 느꼈던 것도 다른 아마 이어폰에서는 그렇게까지 멀게는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상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 음악에 훅 빠져요. 정말 뭔가 내가 그 안으로 푹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쉬우니까 바이올린 곡 하나만 그럴까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하카세타로 곡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999 노래 들을까요? 힘차게 달려라. 그건 김국환 아저씨고. 은하철도 999. 네. 요거 에버레스팅 드림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타로 하카세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제가 한때 이 타로 하카세 아저씨한테 푹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작업하던 게임 BGM에 전부 바이올린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야 지금 이제 음원 소스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틀었는데 유튜브의 저음질이 진짜 아쉽네요. 그래요? CD 없어요? CD? 그러니까 야 이게 좀만 더 고음질로 들어도 이 감동이 훨씬 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쉽다. 이 전체적으로 이 FW만이 음색이 진짜 따뜻하네요. 그쵸. 그리고 따뜻하고 지금 이 곡을 듣고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바이올린 같은 걸 녹음할 때 보면 이렇게 가깝고 드라이하게 녹음하지 않잖아요. 네네, 보통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음역을 많이 차지하면서 음량이 되게 큽니다. 일단 음량도 크지만 고저, 다이나믹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녹음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리본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대음량을 수음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솔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이나믹을 온전하게 마이크에 담기가 되게 어려운 악기입니다. 아주 지옥 같은 악기죠. 레코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생하는 악기예요. 바이올린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깜짝 놀란 게 원래 이 곡을 저는 정말 수천 번 들었거든. 네네. 이 타로 아카세 아저씨가 이렇게 화를 할 때 세게 하는 부분과 약하게 하는 부분 그런 강약 차이가 우왑하고 밀고 나오는 그 강약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려요. 저는 이렇게까지 그 아티큘레이션이 정확하게 들리는 그런 이어폰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링만의 장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음역대 표현력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FW만의 최고 장점은 사실 그 중음역대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악기든 뭐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든 아니면 보컬도 마찬가지일 거야. 보컬이나 피아노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강약의 정도를 훨씬 더 증폭해서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한 건 되게 약하게, 센 건 되게 세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래 같은 거 들을 때도 그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오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밀어주는 그 느낌. 그게 이제 감정선을 터트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음을 이렇게 확 끌어올려서 땅 터질 때 그렇죠. 그때 감정이 터지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게 하이면 감정이 안 터지지. 답답하지. 그리고 또 이게 한번 팍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러니까요.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하이엔드 제품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표현력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에서도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어요. 되게 섬세해서 막 뭐
보컬이 노래를 하는데 뭐 숨소리가 잘 들려. 예를 들어서 막 활을 켜는데 이 활 소리가 막 들려. 이런 경우는 다른 하이엔드 제품에서도 많이 들리는 부분인데 네네. 이 FW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잘 들리는 걸 떠나서 강약이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들린다. 네. 그리고 이 소리가 하나하나가 깊이감이 되게 좋아요. 네, 정말 그 깊이 떨어질 때 정말 끝없이 깊이 떨어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줘서 이어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공간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만하네요. 끝판왕이라고 할 만해. 네. 근데 요거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모던한 음악 취향에서는 사실 이 장점이 그렇게 크게 발휘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 그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되게 문제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뭐 라우드니스에 대한 굉장히 좀 크게 들리는 욕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뭐 케이팝이나 일반적인 요즘의 굉장히 최신 트렌드 곡들을 들으면 정말 출발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빡빡빡빡빡 하고 끝나는 그런 음악들이 되게 많습니다. 트렌디한 곡일수록 좀 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야들야들 섬세한 그런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이 값어치가 그 끝을 막 확 살랑살랑 어. 건드리는데 이렇게 해주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좀 여유로운 곡들 대편성이거나 공간감이 많이 표현되면 좋을 곡들을 들을 때는 이 FW만이 진짜 끝판왕 해줄 것 같아요. 이제 막 궁금한 곡들이 막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막 그런 집시 기타 같은 사운드들 있잖아요. 집시 기타 앨범들. 막 그런 쪽도 되게 좋을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아까 저희가 레퍼런스를 살짝 들어보긴 했지만 약간 본토로 넘어가는 그 아이리쉬 음악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그 소편성에서 그 깊이감이 되게 잘 나오는 앨범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들었을 때 배가 돼서 들릴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레코딩들은 네네.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녹음을 합니다. 녹음할 때서부터. 왜냐하면 이 그 홀의 공기감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녹음을 하는데요. 되게 좀 공간감이 부족한 평면적인 이어폰들로 그런 곡들을 들었을 때 네네. 그냥 멀리 들려. 보통 그냥 저희 멀리서 녹음했구나 네네.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이 JVC FW 안에서는 가까이 올 것들은 되게 가까이 다가오고 멀리 있을 것들은 멀리 있게 연주자가 들어봐 하고 이렇게 쑥 왔다 갔다 하는 솔로가 굉장히 앞으로 나한테 확 다가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입체적인 공간감에서는 정말 끝판왕 끝판왕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가격은 묻지 마세요. 이게 최고가는 아닙니다. 끝판왕 중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네. 중고로 영입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거를 네. 중고가로 구입한 그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성비로 아주 대만족합니다. 그 전 주인분께서 에이징도 잘 시켜놓으신 것 같은데. 중고를 살 때는 네. 전 주인이 에이징을 잘 시켜놔서 제가 에이징할 고생을 좀 덜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큰 감동 받고 갑니다. 그래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감동이었습니다. 네. 중고 시장에 간간히 보이던데. 네. 잘 봤네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디디 끝판왕들 리뷰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다 기대되네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얘도 얘지만 X5 지금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좋아. 그죠? 얘가 X7보다 헤드폰 단이 좋아. 그러니까 나 지금 사실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얘 출력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가네